강조도 많이 하기도 했고, 보통은 이제 뭐 레포트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니 몇 개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녹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웅거리는 좀 소음이 들릴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이게 녹화할 장소를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자, 일단은 우리가 실험을 총 6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물의 성질 실험이 있었고, 잠시만요. 1번 물의 성질 실험이 있었고요. 이 물의 성질 실험 외에도 두 번째 흡수분박법, 이제 UV 미저블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뭐 원리도 물론 알면 좋긴 하겠지만 보통은 실험 위주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에서 결과 계산, 그래서 결과 계산이라던가 식은 안 주어지는 거 알죠? 예를 들어 뭐 비어램버트 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 계산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떤 변화, 그리고 실험 방법, 어떤 실험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되었으며 그걸 뭐 직접 쓰지는 않지만 그게 맞는지 아닌지, 또는 순서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어떤 농도로 측정하였는지, 몇 가지로 측정하였는지,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해요. 그래서 뭐 세계 변화라던가 아니면 과정에서의 방법의 뭐 오류나 이런 것들, 뭐 과정이나 방법이나 똑같기는 하죠. 그리고 그 원리 중에서 몇 가지가 좀 필요할 거예요. 특히나 결과 계산하는 거는 단 한 문제도 안 빼지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 실험 도구나 장비들 있죠. 그래서 실험에 필요했던 우리 실험 도구, 어떤 초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의 그 이름들,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영어로 쓰게 되면 당연히 그 철자는 틀리면 안 되고요. 알파벳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 한글로도 정확하게 쓸 줄 아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세 번째 실험이 어는점 내림과 분자량. 그래서 어는점 내림과 분자량인데 어는점 내림까지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연기 적정 같은 게 있었고요. 아직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서 뭐가 나올지는 솔직히 몰라. 근데 항상 내던 것들이 있어서 자, 일부러 힌트를 나중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돼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스피린 합성도 있었고요. 마지막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기화, 갈바닉 전지 있었죠. 그래서 갈바닉 전지 만드는 방법에서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 실험실에서 직접 했던 갈바닉 전지의 어떤 개요도 같은 것도 꼭 알아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갈바닉 전지의 우리 뭐 원리 같은 경우, 또는 산화전구, 환원전구이 어디고, 또는 그 산화전구, 환원전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던가, 또는 전해질이라던가, 또는 염달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금속들의 금속을 우리가 아연하고 구리를 쓰긴 했는데 우리가 레포트에서 우리 금속의 반응성 같은 거 조사를 했잖아요. 이론 시간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내가 전지를 만들 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어떻게 쓸지, 그런 것들 어찌 보면 일반학 2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의 성질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 공통적인 뭐 실험 과정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뭐 물의 구조나 뭐 극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는 뭐 수소결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는 뭐 표면장력 실험도 우리 있었죠. 표면장력 실험도 있었고, 계산은 없었지만 우리 풍해성, 조해성 뭐 이런 애들, 풍해성과 조해성 실험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정수에 대한 얘기, 이 결정수에 대한 지금 실험 종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AGCL 나왔던, 그래서 우리 알짜이온 반응식 나왔던 우리 염화은, 얘들이 AG 플러스와 실 마이너스가 만나서 우리가 수돗물 속에 있는 AgNO3 질산은을 이용해서 수돗물 속에 있는 염화읍 그 이온을 검출하는 실험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실험 방법들을 알아두시고 어떤 변화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흡수분광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결과 계산에서 나오는 비어램버트 법칙을 당연히 응용하셔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농도를 제조를 해서 미지시료를 이제 미지시료의 흡강도를 이제 측정을 하면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알아냈었죠. 그래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찾아내는 그 실험 방법들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힌트를 다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는점 내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괄성에서 어는점 내림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총괄성 중에서도 어느 점 내림의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자량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분자량 계산해서 미지수의 분자량 계산하는 것들 당연히 계산 방법을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보통은 실험 방법이랑 그 다음에 계산이 이제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산연기 적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산연기 정의 정도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정의, 뭐 아레니우스의 산연기 정의 또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연기 정의, 이런 정의 이름도 알고 그거의 각각의 산연기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적정곡선 했었죠. 적정곡선을 직접 그렸던 것처럼 강산이나 또는 약산에 또는 강염기로 했을 때 그 적정 곡선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는 pH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실험했던 내용들을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곡선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당연히 적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산도 했었죠. 그 계산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아스피린 합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스피린 합성을 할 때 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아세트산 무수물이랑 그 다음에 황산도 촉매로 들어가고요. 살리실산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걔네들의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과 레포트에 제가 메커니즘 같은 것도 그리라는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 각 물질의 구조식이라던가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던가 또는 반응 메커니즘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수득률 같은 경우를 만약에 주면, 우리는 실제로 이 수득률 계산하는 건 뭐 일반학에서도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이 수득률을 가지고 우리는 IR로 우리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IR 적외선 분광법으로 아스피린이 잘 합성됐는지 확인을 했고, 우리 TLC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수득률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가 넘어가긴 했지만 계산 방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양들이 수치들이 주어지면 계산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기화학은 어쩌다 보니 아까 먼저 했는데 뭐 산화환원이라던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전극에 대한 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어렵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앞에 거 실험들, 영상들 보면서 잘 복습을 하셔서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학기보다는 한 번 더 풀어서 2학기 때 더 쉽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